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품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이 들미 여러분을 올가매는 굴레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작은 불편함들이 어느새 일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는 하나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이 삶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게임이 그렇듯 이 삶의 게임에도 분명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플레이하면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체스 게임의 규칙을 모르고 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데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것과도 같을 거예요. 첫 번째 황금 규칙: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물과 같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임에서 제대로 즐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대 지혜에서도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고 침실에서 부자를 헐뜯지 마라. 새가 그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퍼뜨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남을 험담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역시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작은 생각,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하나가 마치 씨앗처럼 현실이라는 땅에 심겨져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뇌파 연구나 양자역학 등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고 이는 결국 우리의 행동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라는 자포자기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생각의 씨앗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라는 나무를 키워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신중하게 선택해 보세요. 건강과 행복, 풍요로움과 평화의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촉촉하게 보살펴 주세요. 두 번째 황금 규칙: 이미 받았다는 믿음과 감정의 중요성. 자, 이제 이 삶의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칙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원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단순히 바라는 수준을 넘어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이미 이룬 듯한 감정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밀어넣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시각화 또는 결과 상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감정을 미리 느껴보는 것이죠. 이것을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빵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욕망을 의미하고 물은 창조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인 창조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을 물 위에 던질 때는 반드시 열정을 담아야 합니다. 어떠한 열정일까요? 바로 그 욕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생생한 상상과 감정입니다. 강렬한 상상은 그와 같은 성질의 현실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그와 유사한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습니다. 전쟁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영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결국 승리로 이끌었죠.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기분이며 기분이 운명을 바꾼다. 우리의 기분, 즉 감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 세계에 맞춰 끊임없이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결국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마치 험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삶의 항해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황금 규칙, 내면의 감정이 현실을 이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상태, 즉 감정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세 번째 규칙은 우리의 내면 감정이 현실을 이끄는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울한 기분을 유지한다면 세상은 변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비가 계속 내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분만 바꿔도 주변 환경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현재의 마음을 따라 변화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바뀌면 현실도 함께 달라지는 것이죠. 가난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가난한 현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늘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과 감정 속에 머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난의 씨앗을 심고 걱정이라는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풍요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부자다라는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현실에서도 그에 맞는 기회와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여러분이 가진 감정의 에너지가
그와 일치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신의 등불이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빛, 즉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세상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 안의 등불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힘이 외부 세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에 넘쳐 있을 때 세상은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 보이죠. 새소리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범한 식사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의 등불, 즉 감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마세요. 여러분 안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데 집중하세요. 네 번째 황금 규칙 상상력은 곧 신이며 그 힘을 활용하는 방법 내 안의 창조주 깨우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글은 상상력을 신으로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자기 책임이며 신은 오직 하나의 원인, 즉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이 곧 창조의 근원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상상력이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몽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상력은 단순히 몽상을 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의 힘입니다. 이 상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하는 것과 그 상상의 감정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상상력은 비로소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순간에 서서 그 장면을 내면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면 병이 나은 후의 활기찬 모습을 상상하고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며 상쾌함을 느끼는 기분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건강해진 자신이 된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인 풍요를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자유로움과 평화로운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 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도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빵을 던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소망을 창조의 에너지에 맡긴 것이죠. 이렇게 던져진 빵, 즉 상상하고 느낀 결과는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늦으면 몇 달 안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 사람의 풍요가 다른 사람의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상상력과 감정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비춰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삶의 게임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명확해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황금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물과 같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고 감정의 물로 풍요롭게 키워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믿음과 감정의 중요성. 원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믿고 그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핵심입니다. 내면의 감정이 현실을 이끈다. 우리의 기분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풍요로운 감정이 풍요로운 현실을 불러옵니다. 상상력은 곧 신이며 그 힘을 활용하는 방법. 상상력과 그에 동반되는 감정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창조의 힘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게임에서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속의 그 얼굴은 단순히 늙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무한한 잠재력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경험이 새겨져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더 찬란한 황금기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뭘 해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이 황금 규칙들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통장 잔고가 걱정되더라도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힘을 믿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상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골든에이지는 여러분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골든에이지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골든에이지와 함께 오늘도 황금빛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